안녕하세요. 호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환율과 관련된 얘기인데, 환율 관련 영양 요소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일반적으로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또 경제학 교수, 한국은행 등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또는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현실은 2021년 이후 완전 정반대로 그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를 단순히 암기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외환시장에 응용할 경우 큰 폭의 환차손이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신문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김영희 교수가 금리와 환율 관계 얘기를 가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미국도 한국도. 그런데 지난해 3월 이후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원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어요. 아래 통계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기준금리는 2021년 3월에 0.50%였어요. 그런데 9월에는 0.75%, 2021년 말에는 1.00%까지 인상을 했죠.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1.75%까지 인상을 했는데, 국채금리도 같은 기간에 계속해서 올랐어요. 기준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 기준금리는 2021년 3월 대비 2022년 6월, 그러니까 1년 약 한 3개월 동안에 1.25% 올랐는데, 국채금리는 3년물입니다. 2%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랐고, 회사채금리도 2021년 3월에 그 1.89%에서 2022년 6월에 3.87%로 약 2% 올랐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승 속도보다 그 시장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죠. 미국은 2022년 3월에서야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우리는 2021년 6월부터 계속 인상을 했죠. 5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더 빨리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시장금리는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원화가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보면 2021년 3월 1114원에서 금리를 0.75%까지 올린 2021년 9월 말에는 그 환율이 1159원인데, 이 환율은 그 분기 평균입니다. 월말 기준이 아니고, 금리는 월말 기준이고 분기말 기준인데, 환율은 평균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평균을 적용했는데, 월말 기준으로 하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인데 1320원까지 올랐잖아요. 금리도 거의 4%대까지 올랐고, 그 회사채 금리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수록 지난 1년 약 한 6개월 동안은 금리가 오를수록 환율은 더 많이 올란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외환시장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언론 등에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경제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대부분 뭐 또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공영방송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공간에서 유명방송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이상 환율 대응에 실패한 거고, 또 환율 대응에 실패해버리면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업체는 가능한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달러 약세 원화 강세라고 하면 그 일선에서는 뭐 그 얘기를 듣고 수출하자마자 그냥 그 달러를 팔아버리겠죠.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모두가 원화 강세라고 하면 1114원에서 그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매각한다는 거죠. 근데 연말에 12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평균이 1183원이지만은 연말 환율이 거의 12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있다가 팔면 1205원이고, 그럼 거의 한 80원, 90원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90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달러를 헐값으로 매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영업 실적이 나빠지죠. 수출은 열심히 잘 했는데 환율에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기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업들, 수출 기업들 중에서는 그 선물한 매도를 한 기업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원화가 달러당 1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선물한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빠지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 가지고 그 미국으로 송금해 버리겠죠. 그래야 그 주식 투자 손실도 막을 수 있고 환차손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환율 관련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실패하고 환율은 더 오르고, 기업은 기업대로 영업이익이 나빠지니까 부채가 증가하죠.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 1년 반 이상 주식 시장을 보는 눈, 그 다음에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 그리고 그 외환시장에 대한 견해, 금리에 대한 의견차, 이런 것들이 다른 경제 전문가들하고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 기본적인 지식이죠. 화폐에 대한 지식이 다르고, 금리를 시장금리 중심으로 보는 것이 기준금리 중심으로 보는 일반 경제 전문가들과 크게 차이 나고, 그리고 금리와 환율 관계도 금리가 상승하면 통화가치가 상승한다가 아니고,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금리 상승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그 다음에 A급 회사채를 팔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환율이 오히려 상승한다, 금리가 올라도.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견해도 달랐고, 채권 시장에 대한 견해도 달랐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그 시각도 일반 유튜버에서 활동하는 유명 뭐 인사들하고 크게 차이가 났죠. 주식도 미국 주식, 일본 주식, 그 다음에 중국 주식, 한국 주식 모두 다 차이를 보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대부분 포유 환율연구소가 예상한 대로 돌아와 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죠. 예를 들면 금리와 환율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금리 상승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A급 회사채를 팔아가지고 금리가 상승한다면 그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팔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와 유럽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팔아라. 또 코스피 지수는 3200 할 때 6개월 이후에는 2800에서 2500까지 하락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과 정권 전문가들은 포유 환율 연구소가 접근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가지수 전망, 환율 전망, 금리 전망, 가상자산 전망, 부동산 전망 대부분 크게 차이가 나죠. 바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전망도 다르고 환율 전망도 다르고 가상자산 전망도 다르고 부동산 전망도 다른 거예요. 그것도 시기까지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러죠. 1년 12달 주가 하락한다. 그러면 한 번은 맞죠. 2년 연속 주가 하락한다고 하면 한 번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비일학이지. 그분이 그야말로 지식이 있어가지고 맞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주식이든 금리든 환율이든 가상자산이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 시장은 전망에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다른 경제 전문가들하고 접근 방법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전망도 차이가 나지만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니 적중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전문가를 선택할 능력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면서 사주팔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